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지난번에 배당 기준일이 올해로 넘어왔던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당시에 증권주들이 배당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배당금과 기준일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주 하면 떠오르는 고배당주는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인데요. 먼저 NH투자증권은 기말 배당금이 8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우선주는 50원 더 많은 8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보통주가 6.1%, 우선주는 7.1%이고요. 3월 27일 수요일까지 보유를 하시면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은 보통주가 1,200원, 우선주는 1,250원을 23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우선주 기준으로 배당률이 7.7%이기 때문에 현재 증권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은 3월 22일 금요일에 보유를 하셔야 기말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대부분은 실적이 배당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실적에 따라 배당금 차이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배당금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증권회사들의 실적이 코로나 시기였던 21년도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NH투자증권도 21년에 1,050원으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을 했지만 22년도에 700원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800원으로 전년보다 100원 늘어나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21년에 1,400원으로 4년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을 했었고요. 나머지 기간은 1,200원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50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먼저 올해 첫 거래일과 비교를 해보면 NH투자증권 보통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9% 상승했고 우선주는 1월 2일 주가와 비교하면 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보통주는 27%, 우선주는 20% 상승했고요. 1년 전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네 종목 모두 30%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NH증권과 대신증권은 전통적인 배당주답게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주가 상승폭도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 이번 주에 희소식이 공시가 되었는데요. 배당금과 함께 자사주 소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총 500억 원 규모로 보통주를 6월 11일까지 매입을 하게 되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410만 주를 매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주식은 매입이 끝나면 바로 소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 수가 약 1.3%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주요 증권사답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정책을 매년 꾸준하게 이어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은 모두 3월 27일 수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가 150원, 우선주는 165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통주 배당률은 1.8%이고 우선주는 3.8%로서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은 250원을 배당하면서 현재 배당률이 4.7%이고요. 현대차증권의 기말 배당금은 400원으로 배당률은 4.2%입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배당금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래에셋증권 배당금이 21년부터 감소되는 추세인데요. 21년에 300원이었던 배당금이 22년에 200원으로 줄었고 23년도는 150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조금 더 주긴 하는데 21년에는 30원을 더 주었지만 23년도는 15원만 더 지급하면서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은 21년에 배당금을 500원 지급을 했지만 22년에 200원으로 줄었고요. 그래도 23년도는 전년보다 50원 더 늘어나서 25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도 배당금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21년도 800원이었던 배당금이 23년에 400원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2월 29일에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1,000만 주를 소각하였는데요. 이번 소각으로 전체 주식의 1.7%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 향후 3년간 매년 보통주를 1,500만 주 이상 소각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배당금은 다른 종목에 비교하면 아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자사주를 꾸준하게 소각을 해 나가니까요.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종목 주가도 비교를 해보았는데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1월 2일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보통주는 9%, 우선주는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보통주는 27%로 크게 상승을 했지만 우선주는 10%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선주는 소외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올해 들어 8% 상승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은 5% 상승하면서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요. 현대차증권은 올해 들어서 11%,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7%로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주가가 얼마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종목입니다. 다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인데요. 다올증권은 기말 배당금으로 150원을 지급하고 3월 22일 수요일까지 보유하시면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기말 배당금이 60원이고 배당금을 받으려면 3월 27일 수요일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배당금을 보면 다올투자증권은 21년도에 250원을 배당했지만 22년과 23년에는 15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21년에는 140원을 지급했지만 22년과 23년에는 배당금이 6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 하락하고 있고 1년 전 주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2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22% 상승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76%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도 배당 기준일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모두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기말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배당금을 받는다고 매수를 하신다면 배당락 이후를 대비하는 매수 자금을 꼭 남겨두시면서 평단가를 낮춰가야만 앞으로도 즐겁게 배당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